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홍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총무과 주요 업무 추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혁신 역량 강화 영역입니다. 교직원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 개발, 그리고 직원 간 화합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17개 지역 직장 동호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수, 교원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교육청 부서 연계 및 협업 연수, 그리고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 연수 및 저녁엔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실시간 온라인 연수와 실행학습 기반 문제 해결 중심 연수, 인문학 연수를 신설하여 일과 배움이 함께하는 자기 주도적 연수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4단계 스클렛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2021년 8월 3단계 스클렛 서비스 종료에 이어 2021년 9월부터 4단계 스클렛 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5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각급 기관과 학교의 컴퓨터의 및 서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통합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교육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점역 솔루션 도입으로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지원 등 교직원과 교육 수요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활성화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 데이터 보유 목록을 정비하고 데이터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교육 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 행정 영역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 배려 대상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 용품을 확대 비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 우수 인센티브 운영,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민원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실무 협의회,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 관리 보존 활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기록정보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약 44만 면의 중요 기록물을 전자하겠으며 기록관리 담당자 연수, 보존기록물 점검, 기록물 평가 폐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및 기록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 이용을 위해 콜센터 운영을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교육을 하고 매뉴얼 보급을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초, 중, 학교 정보 공시입니다. 학교 정보 공시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주요 교육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으며 공시 정보의 신뢰도와 교육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공시 담당자 연수,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2021년도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정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학교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학교에게 학교 운영비 교부 방식 개선, 이 불용액 감축 관리 방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문화관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 프로그램은 공동 프로그램과 학교 요청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2월 초까지 안내할 계획이며 안내된 운영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에서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문화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학년별, 학급별 모두 가능하며 과밀 학급은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6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은 교육문화관에서 토론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의 기초, 찬반 토론, 비경쟁 토론 등 다양한 토론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며 초등 5학년, 6학년과 중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토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한다면 학교의 요구에 맞춘 토론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독서 캠프입니다. 독서 캠프는 학기 중 일일 또는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요청한 주제를 기반으로 연극놀이, 인형극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캠프 일정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작가와의 만남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은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이 제한되어 직접 작가와 만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1년에는 강원도형 작가와의 온라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운영이 가능한 작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입니다. 교육문화관 방문의 날은 학생들이 교육문화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것으로 에듀버스를 이용하여 학교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체험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 이용 교육 후 간단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서관 미개방 장소를 탐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섯째, 한 학기 한 권 읽기입니다. 학급 단위, 학교 단위로 국어 교육 과정과 연계된 학생들의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독서 캠프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섯째, 우리 동네 인문학 탐방입니다. 우리 동네 인문학 탐방은 학교별로 소규모 그룹의 학생 인문학 탐방단을 모집하여 인문학을 공부하고 연 1회 지역 내 인문학 장소를 탐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인문학 꾸러미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강원도 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입생, 타시도 전학 및 편입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복과 동복 각 한 벌을 입찰 낙찰가 기준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학생 25,157명을 대상으로 75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교육청이 65%, 도가 20%, 시군이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 9월 사업을 시작한 중고신입생 교복 지원은 2021년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매년 상한 가격을 정함에 있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복 구매 평균 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타시도 전입생의 교복비 지원을 1학년으로 명확히 하는 강원도교육청 학교교복 지원조례를 2020년 7월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대한 불편 제도를 개선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관을 반영하여 2021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복 품질 검사를 위해 내년부터 춘천 지역 2교, 원주 지역 2교, 강릉 지역 2교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하복, 동복 및 각 한 벌씩 공인인증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교복업체의 불공정 거래 점검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업무 매뉴얼 개정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교복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규정하고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비용 책정의 합리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복 품질 개선 조치 발휘를 위해 의류 교복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교복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교복의 혼용률 현행화와 품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복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보호자와 동반이 가능하도록 방문 기간을 5일 이상 설정하고,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학생들의 하의 스커트, 바지 선택권을 명시하여 교복 착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14일 강원도청 사업 담당자와 2021년 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을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강원 표준 디자인 교복 착용 학교는 기성 디자인 착용 학교와의 지원 형평성을 위해 1피스를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2021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전입생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에게 학교 운영비 교부 방식 개선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에게는 사업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때 제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계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학교 회계 불용률은 2019년 결산 기준 3.66%로서 전국 평균 1.80%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 회계 이 불용률이 높은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당해연도 실제 재정 집행 상황과 무관하게 자금 교부가 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자금이 학교에 묶여있는 비효율성도 하나의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회계 집행률은 61.2%의 매우 낮은 집행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예산에 대한 소극적 관리로 인하여 집행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 변경 등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예산 또한 변동되어야 하지만 변동되는 학사 일정 및 교육 계획에 따른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예산 운용이 미흡함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교부 방법 개선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학교에 교부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학교 운영비 교부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학교 회계의 불용액에 대한 기존 관리 방식은 당해 회계연도의 별다른 관리 없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결과에 따른 과다하게 발생한 순세경력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해당 회계연도의 불용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후 관리 방식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방법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각급 학교별로 겨울방학 전인 12월 중순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별 자체 가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생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1, 2월분 학교 운영비 교부 시 강교부를 함으로써 학교의 불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강교부한 예산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년도 학교 운영비를 보전함으로써 학교 운영비 실질적인 감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 교부하는 학교 운영비는 순세계 잉여금의 인정 기준인 3% 이내만 보전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 추가 교부되게 됩니다. 넷째, 학교에게 학교 운영비 교부 방식 제도 개선을 통해 단위 학교에서 가결산을 통한 사업 예산의 적정화와 집행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학교 예산 이불용률 관리에 대한 책무성 제고, 예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실질적인 가용 예산이 손실 없이 결산 시점의 불용률을 낮출 수 있기에 우리도 학교에게 이불용률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불용액 감축 관리 방안입니다. 요즘의 지방교육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79%를 고정으로 배분받고 있으나 매년 높은 이불용률로 인해 재정당국 등 외부로부터 재정규모 과다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집행률 제고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는 재정 집행의 적시성을 제고하여 이 불용률을 낮추고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한 이 불용률을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이월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학교회계 불용률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교육청도 범정부적 적극적인 재정운영 정책에 부합하고 자구노력 차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에 적용하는 이 불용률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도 교육청은 행재정적 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 집행률을 극대화하고 이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는 이월률 3%, 불용률 2%로 학교회계는 이월률 1%, 불용률 1%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둘째, 2월의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명시월은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연도 말에 확보되는 외부 재원은 초과 수입 처리 후 다음 연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합니다. 추가적인 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2월에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의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경우 실집행 가능액만 편성합니다. 사고 2월은 업무 처리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월 승인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이 예상됨에도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하지 않고 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2월 승인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입니다. 미집행 예정액은 추경 시 삭감 후 다음 연도에 재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되 대상 사업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 사업으로 확대합니다. 총 사업비를 기반으로 매년 실집행 가능액만 편성합니다. 셋째, 불용액도 촘촘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비결산 제도를 강화하여 매년 예비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되는 사업은
축소 및 폐지 등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넷째, 이 불용률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적 통제도 병행하고자 교육비 특별 회계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이 불용률 감축 노력도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설정하였으며 예산 현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회계에 대한 이불용률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첫째, 학교 회계에 교부되는 목적 사업비는 정산 및 반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회계연도 종료 이후 정산 반납 절차를 변경하여 회계연도 종료 이전인 1월 중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액 확정 후 정리 추경 시 세입 세출 예산을 감액 처리해야 됩니다. 둘째, 순세익여금을 보다 강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순세익여금 반납 기준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순세익여금 2% 초과 학교는 차년도 반환금 편성 후 초과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정책 유도를 위해 순세익여금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신설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3 회계연도 학교 운영비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법무과장 윤희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신 교장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 노사법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법무과 소개입니다. 교육 공무직 담당, 노사협력 담당, 법무 담당 3개의 담당에서 교육 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와 단체 교섭 및 처우 개선,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소개입니다. 중점 과제 5-1 현장 중심, 교육 중심, 교육정책 추진과 5-2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 중 노사법무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5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임금 교섭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교육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적정 인력 운영 및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고용 안정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바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정원 및 인력 관리가 빠른 시간에 정착하여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채용하고 자체적으로 무기계약 근로 전환 및 신규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 각종 인력 운영 정책 추진에 활용하겠습니다. 3월 1일 기준 직종별 순환 전보 및 인사 교류를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한 직무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 및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7 학교 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요 자문 회신 사례를 탑재하여 편리하게 법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3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정기적 교섭, 협의 및 단체 협약 이행 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공무원 단체와의 노동 합동, 공동 연수 및 공무원 노사관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법무과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장 권명월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방역 활동과 또 원격 수업 전환 등 준비 활동 없이 갑자기 확 바뀐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행정과의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과 학교 지원 업무 안내, 통학 여건 개선, 유아 교육기회 확대 기반 구축, 2021년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 순서입니다. 네, 다음 행정과 학교 지원 업무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설립 통학 담당과 행정 담당, 그리고 격리 담당, 재산 담당, 총 4개의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설립 통학의 경우 공립 초중등학교 설립 및 폐지, 학급당 정원 조정, 학급 편성, 학생 통학버스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행정 담당은 공사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 및 폐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리,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 담당은 계약 업무와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산 담당은 공유 재산과 폐지 학교 관리, 물품과 세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과 매점 계약 등 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우리 재산 담당 소관입니다. 다음은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48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교육하고 있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서 우리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상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이며 장애 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 9인승 미만으로 개조한 경우 이외에는 승차 정원은 9인승 이상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소유권 설정, 즉 등록은 도내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교육장과 실제 운영 학교의 장, 공동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통학버스는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관련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신규 차량은 올해부터 또 기존 차량은 22년 말까지 버스에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 공문을 지난해 12월 8일자로 시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원 기준과 대상입니다. 통학버스는 통폐합 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공동학구, 학구 광역화 사업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초 배정 목적에 따른 학생, 즉 통폐합 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가능할 경우에 권역 내의 초등학생, 중고생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입니다. 통학버스는 직영버스와 임차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버스는 강원 에듀버스와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310대, 임차버스는 학구 광역화 등에 따른 작은 학교 희망버스와 공립유치원 임차버스가 176대로 총 48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형태입니다. 통학버스는 운전직을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통합하고 차고지를 별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 통합 형태와 운전직 공무원과 차량을 학교 소속으로 두는 권역별 운영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같은 통학버스의 배치 기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듀버스 배치를 위해서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특수학교에 필요한 경우 이외는 에듀버스 증차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통폐합, 학생 자영 감소 등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여유 차량에 대해서는 시, 군 간 이동 재배치를 검토하는 한편 통학 노선과 탑승 학생 수 등에 따른 지역 내 재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버스도 신규 증차를 억제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차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학생들이 공동학구에 전입할 경우 학부모님들에게 통학 여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직영버스와 임차버스를 병행해 지원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신규 증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통학버스는 관련법에 따른 통학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신설되는 동해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특수학교에서 협조해주고 계시는 해당 학교 학생 통학 이외에 권역 내 타학교 교회 활동 지원에 더 많은 특수학교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통학 여건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별도로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건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강원 에듀버스 도입 이후에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기의 확대 기반 구축 계획입니다. 유아교육기의 확대 기반 구축은 공립유치원 취원 기반 50% 확대를 통해서 출발선이 동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단설 유치원 24개원, 병설 유치원 247개원, 총 271개원에 14,679명의 원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춘천 태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8개원 총 18학급을 증설합니다. 또한 22년과 23년에 6개원 40학급을 신증설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취원 기반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춘천에 있는 신동초등학교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게 되며 2025년에는 현 신동초 자리에 단설 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립유치원에 대한 향후 중점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급당 정원 분야입니다. 현재 만 3세는 16명, 4세는 22명, 5세 24명인 학급당 정원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은 교원 수급과 교실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되 연령에 맞는 적정 정원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급 신증설 분야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 정령 아동이 감소하고 학부모 돌봄 수요 요구 등으로 인해서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취원율을 보이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일부 시 동지역의 경우에는 학급 신증설 수요는 충분하나 유휴 교실이 없는 상황이며 3, 4, 5세 혼합반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급 신증설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을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입니다. 처음 학교로는 국공, 사립 모든 유치원이 공동으로 동시에 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원아들이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기의 확대 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아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업무 중 학교와 직접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편성입니다. 학급 편성은 교원 수급 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나 학교 급에 따른 학급 정원 적정성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통학버스 운행 개선 계획, 공립유치원 신증설 업무를 추진하고 도내 지역 물품 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도내 중소업체들은 판로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도내 상공인들의 물품 구매, 시설사업 참여 기회 확대, 특히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군 소재 업체에서 물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시설물 예약관리 시스템 포털 사이트는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 시스템은 올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모든 학교에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보다 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소통과 또 더욱 촘촘한 행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2021년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의 정책사업과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설과에서는 치장벽돌 보강과 교실 냉난방 개선, 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 공간 혁신, 친환경 감성화,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의 기존 추진 사업인 학교 공간 혁신과 친환경 감성화를 접목하여 우리 교육청 미래학교 사업 브랜드인 감성 미래학교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2021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치장벽돌 보강은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이 탈락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층 이상 수직 연속체 건물과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303동을 즉시 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고 105교에 158동의 치장벽돌을 보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93교를 선정 지원하여 즉시 보강 대상 건축물의 보강을 완료하고 미보강 건물 중 실제 사업이 필요한 시설물을 재조사한 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의 병행을 통해 치장벽돌 보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실 냉난방 개선 사업은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냉난방 만족도 조사를 통한 냉난방기의 효율적 운영의 안내의 두 가지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3교 1535실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냉난방기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지역별 기온차에 따른 영동 영서 그룹을 편성하여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16교 2667의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보다 정확한 냉난방 만족도 조사를 위해 표본조사 인원을 확대 실시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그리고 보다 쾌적한 교실 내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은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 보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교육시설 심의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기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둥 사이 20m 경관 이상 스페이스 프레임 등
특수구조 지붕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심의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시설과 중점 추진 과제인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감성 미래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후 학교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하고 스마트와 친환경 감성이 융합된 미래 학교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간 혁신과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접목하여 감성 미래 학교라는 사업 브랜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감성 미래 학교의 전환은 첫째, ICT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스마트 교실. 둘째, 에너지도 절약하고 학생 건강도 챙기는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셋째, 교육 수요자의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넷째,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다섯째,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학교 시설 감성화에 5가지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노후시설 연면적 대비 37.5%에 달하는 40년 이상 경과학교 시설 87동을 학교장 공모와 시설 투자 적정 검토를 통해 선정한 후에 향후 5년간 5,30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22동의 총 사업비 1,341억 원 중 사전 기획 및 설계 용역으로 64억 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학교를 그린 스마트 스쿨 감성 미래 학교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공간 구성 사업으로 미래 혁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감성 미래 학교 사업과 접목하여 미래 학교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간 혁신 사업은 학교 단위와 영역 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 공간 혁신은 학교 전면 재구조화 사업으로 캠퍼스의 전면 개축 또는 교사동 단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말하며 영역 단위 공간 혁신은 학교 공간의 부분적 재구조화 사업으로 교실별 또는 유시공간 등의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학교 단위 1교, 연역 단위 5개의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학교 단위로는 3교, 연역 단위 사업으로는 도교육청 부서 사업을 총괄하여 총 25교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시설과 소관 연역 단위 사업은 7교를 선정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간 혁신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설계 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획일화된 학교 공간이 창의, 융합, 소통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성화 사업은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인성 순화를 도와 학교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신설 이전 시 건축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일반 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12교와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11교의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 50교는 공사 완료하였고 9교는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21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5교,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 5교,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 36교를 선정하여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감성 미래학교에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학교 폭력 예방 디자인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7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총 공사비 30억 이상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에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축공사협의회를 3회, 증개축공사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증설학교 공사에 강원교육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은 통합간사 개선입니다. 머물고 싶은 통합간사 개선은 공약으로도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간사의 지속적 개보수 및 통합간사 구축을 통한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109억 원을 투자하여 간사 405세대를 신축, 개축, 철거 보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53세대의 관사 신개축 및 보수에 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추진 방향과 정책 지향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